자, 이제 세포 소기관하고 구조하고 기능, 이 부분 봅시다. 아, 외울 게 어마어마해요. 자, 하기 싫어. 자, 봅시다. 세포의 구조. 자, 내부는 핵이랑 그다음에는 나머지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질은 대부분이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구조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세포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포 내부 환경과 세포 생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저 세포막에 해당이 되고, 이 세포막을 갖고 있는 세균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세포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이 나와 있고, 이건 우리는 뭐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도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뭐 선생님이 통합과학 하면서 소포체라든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개념이 여기서 보면은 무슨 중심체라든가 아니면은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구조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뭐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핵,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라이보솜.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뭐 이동을 하고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고, 세포 호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핵은 막이 두 겹이에요. 이중막. 마이토콘드리아도 이중막, 엽록체도 이중막, 소포체 단일막, 골지체 단일막, 에코 단일막, 라이소좀도 단일막이에요. 막이 한 겹인데, 무막 구조가 라이보솜이랑 중심체가 무막 구조예요. 이름 조심하세요. 라이소좀이고 라이보솜이에요. 리보솜, 리소좀 그랬었는데, 요거는 이름이 다르고, 요 두 개는 무슨 구조다? 무막 구조예요. 막이 써요. 자, 그래서 막 중에서 이중층이 아니야. 막이 두 겹이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내부에서 단백질의 합성, 가공, 운반에 관여를 하는 게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뭐 핵은 당연히 가장 크고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씩 존재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게 세포질 분열이 안 일어나고 핵 분열만 일어나서 다핵세포인 애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다핵세포에 일어나요. 다핵세포예요. 그러니까 핵 분열은 많이 일어났는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아가지고 핵이 여러 개가 있는 다핵세포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근섬유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다핵세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구조는 핵 속의 유전물질이 DNA랑 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DNA랑 인이 있고, 얘는 핵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 안에 보면은 미세한 구멍인 핵공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의 이동 통로인데, 핵 안에서 합성이 된 R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DNA가 있죠. DNA는 히스톤과 히스톤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염색질이라는 걸 이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염색사, 얘가 뭐가 되겠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막이 없고요. 자, 인에는 rRNA라고 하는 라이보솜 RNA의 합성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RNA가 종류가 rRNA가 있고, 그 다음에는
mRNA가 있고, 그 다음에는 tRNA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rRNA는 저기 나온 것처럼 라이보솜을 구성을 하는 라이보솜 RN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mRNA가 바로 전사된 RNA예요.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 유전자의 일부를 전사가 된 RNA가 mRNA에 해당이 되고, tRNA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단백질 합성 시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 역할을 해요. 아미노산 운반체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tRNA에 해당이 돼서 RNA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핵 안에 세포 구조 중에서 핵산을 가지고 있는 애는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라이보솜까지 바로 핵산 RNA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rRNA를 합성을 해서 나중에 RNA를 구성을 하는 물질로 사용이 돼요. 당연히 기능으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의 생명 활동 자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요 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보솜. 라이보솜이 되게 구조가 작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얘는 라이보솜은요, 여러분들 소포체에서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 있던지 아니면은 그냥 세포질에 흩어져서 나와 있게 돼요. 자, rR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 얘는 무막 구조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밑에 소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RNA가 실제로 나중에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RNA를 두고서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딱 붙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리딩을 해요. RNA 유전 정보를 읽어드리면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누가 아까 얘기했던 요 tRNA라고 하는 녀석이 아미노산을 갖고 와요. 그래서 딱 붙어서 계속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요 내용은 나중에 생물의 유전에서 전사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라이보솜이라고 하고,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전사를 해온 요 mR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번역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자세포 또는 간세포. 근데 이자세포보다는 간세포가 훨씬 더 단백질 합성이 많은데, 이자세포는 단백질 합성을 왜 많이 하냐면 호르몬 만들어야 되니까.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자세포와 같이 근데 이자세포보다는 간세포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게. 자, 단백질이 활발하게 합성되는 세포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포체는 납작한 소포라고 하는 게 작은 포, 낭이야, 낭. 작은 낭. 납작한 주머니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일막 구조예요. 그리고 일부는 팽막이랑 붙어 있기도 하고요. 소포체끼리는 내부가 다 이렇게 미로처럼 통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매끈면 소포체가 존재를 합니다. 예전에는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라고 했는데, 이거의 명칭이 이제 다 한글로 바뀌면서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가공하고 내부에서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분비작용이 활발한 이자세포 등에서 발달이 되어 있다.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하고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 내에서 가공되고 일정한 형태로 입체 구조를 만들고 숙성도 되고, 그 다음에는 운반 작용도 일어나게 되고, 매끈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은 안 하는데, 얘는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 합성 같은 지질을 합성을 하는 게 바로 매끈면 소포체의 특징이기도 해요. 지질 합성해주고 독성 물질 해독, 칼슘 이온의 저장 등의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세포, 부신, 거칠세포, 스테로이드 등을 합성을 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또 많겠어? 성호르몬을 합성을 하는 난소, 정소 같은 데도 많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발달된 거를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삭감막 재생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데, 삭감말이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은 갓, 자루, 그 다음에는 헛뿌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헛뿌리는 실제로 뿌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뿌리의 기능은 없고 그냥 부착의 역할만 하는 거야. 헛뿌리에는 핵이 여기 있어요. 자, 간 모양이 서로 다른 삭감말의 헛뿌리에 자루를 교환해 준대. 이거를 잘라서 요 M형하고 C형의 자루만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M형 헛뿌리에다가 C형 자루가 들어간 거고, C형 헛뿌리에다가 M형 자루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기서는 M형 갓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자루는 C형 거지만 핵이 누구 거기 때문에 C형 핵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C형 M형 C형 자루가 M형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갓은 갓이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C형이고 M형의 줄기를 이식하더라도 뭘 갖기 때문에 C형의 핵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는 C형의 갓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물의 형질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면은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게 거친면 소포체에서 있는 단백질이랑 일반 세포질에서 합성된 단백질이랑 약간 다르겠죠. 라이보솜 위치가.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서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거친면 소포체로 들어갔다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운반돼 갖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거나 하는 작용을 해주게 되고,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보통 세포 내 안에서 그냥 다 쓰여요. 세포 내 효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된다. 또는 세포 내 구성 물질로 사용이 되던가 막단백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는 보통은 분비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내 분비기관이 바로 골지체에 해당이 되는데, 골지체는 소포체의 막에서부터 기원을 해요.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왔다. 보통 뭐 이렇게 보는데, 구조는 납작한 시스터나, 그러니까 이게 막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그 여러 겹이 있는 그 무슨 케이크라 그러냐?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생각이 안 나냐? 그거. 크레이프처럼, 크레페죠. 크레페 케이크처럼 여러 겹으로 쫙 겹쳐져 있는 이런 구조가 시스터나라고 하는 이런 막이 쌓여 있는 모양으로 얘도 단일막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을 가공을 한 후에 세포의 다른 곳으로 수송을 하거나 또는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분비해 온 소낭이 여기서 막하고 융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세포 막으로 분비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들어와. 그러면 막을 가진 소포가 오면은 얘가 이제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융합이 돼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융합이 돼서 이렇게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겹쳐지면서 그냥 같은 막으로 돼버리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똑 떨어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소낭이 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포막은 면적이 계속 약간 변할 수 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소화샘세포나 내분비샘세포와 같이 분비작용이 보통은 활발한 세포에서 골지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 속에 단백질로부터 합성되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핵이랑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기서 핵에서 전사된 RNA가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거치면 소포체로. 다음에 여기서 합성된 단백질이 소낭에 쌓여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골지체랑 합쳐지고 요 안에서 가공이 돼서 계속 갔다가 여기서 막으로 쭉 떨어져 나와서 세포막계 안에서 이렇게 세포막이랑 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빵 융합돼서 세포막 면적이 넓어지죠. 융합이 되면 세포막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싸서 내보내면 세포막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융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밖으로 분비를 해주게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의 이동 경로예요. 핵, 거치면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솜, 그 다음에는 골지체, 그 다음에 세포막 외부로 나가요. 골지체는 세포질 중앙에 그냥 따로 단독적으로 있고,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핵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의 작용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뒤에서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 과정을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고요. 아마 실제로 그 부분이 이 세포화 물질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맨 마지막 단원. 자, 보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자, 얘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내막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리스타. 아까 어디서 나왔었니? 크리스타라고 하는 거는 쭉 쌓여있는 구조. 어디서? 골지체에서 가지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엽록체도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막 안쪽은 크게 그라나라고 하는 부분하고 스트로마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라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크리스타는 내막 안쪽이 접혀서 들어가 있는 요런 주름 구조로 되어 있는 크리스타고, 자, 이 바깥에 있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크리스타는 내막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고, 자, 내막에 ATP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효소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체 효소를 가져요. 마이토콘드리아 자체가 자체 효소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질, 기질이라고 하는 게 외막하고 내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부분을, 내막을 채우고 있는 부분을 기질, 그 다음에 내막하고 외막 사이는 막간 공간, 이렇게 불러주는데, 바탕질,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네. 여기는 내막으로 둘러싸이는 안쪽 공간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체 DNA랑 자체 라이보솜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체 DNA랑 라이보솜을 가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제를 해서 뭐를요? 마이토콘드리아 자체를 증식을 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스스로 단백질도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효소를 가져요. 그리고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를 갖고 있게 되고, 엽록체를 보면은, 자, 타이라코이드, 선생님이 예전에 틸라코이드라고 했는데, 타이라코이드라고 있는 이렇게 동전이 층층층층층층 쌓여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타이라코이드라고 합니다. 단일막으로 된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고, 이 타이라코이드 막에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인 엽록소가 존재하고, 엽록소하고 그 다음에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소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효소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는 이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동전, 타이라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내막 공간이고, 자, 얘도 자체 DNA하고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뭐예요?
자체 스스로 복제해서 증식도 되고, 다음에는 얘도 자체 효소를 가져요. 자체 효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포도당 합성, 과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막성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세포막 함입설이라고 해서 세포막이 안으로 쏙 말려 들어와서 세포 소기관의 일부가 되었다. 뭐 소포체,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생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서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원핵 생물이 따로 존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원핵 생물이 어떤 생물이 존재를 했던 거고, 얘가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뭐가 하나의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있었고,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되기 전에 있는 얘는 산소호흡을 하는 호기성 단세포 생물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합성을 하는 뭔가 과합성을 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요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다기보다도 얘가 얘를 잡아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포획을 해서 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요 안에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이중막을 가지는 게, 여기서 보면은 어디 갔냐? 이중막을 가지는 게 원래 밖에 막을 하나 갖고 있고, 얘를 쌓아갖고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막이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중막.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안으로 얘가 잡아먹은 거야. 잡아먹어서 이렇게 막이 한 겹이 더 생긴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가 소화가 안 된 거야. 소화가 안 되고 단독세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얘가 또 다시 뭐 증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살게 된 거죠. 같이 살게 되면서 세포 내 공생이 된 거예요. 요 세포 안에서 따로따로의 세포가 살면서 들어와서 공생을 하다가 뭐가 된 거야? 세포 소기관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막성 세포 소기관을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세포 내 공생설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예요.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거랑 자체 DNA가 따로 있다. 원래 핵에 있는 DNA와는 다른 자체 DNA를 가지고 라이보솜을 가져서 자체 효소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독립된 생명체 자체로도 살 수 있었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공생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잡아먹어서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가 된 거다. 보통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커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입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해요. 당연히 세포호흡의 기관이고 세포호흡의 장소고, 유기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바로 산소랑 산화시켜서, 물론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TP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산소를 이용을 하는 유산소 호흡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유산소 호흡이 선행되기 전에 무산소 호흡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의 진핵세포 안에는 다 들어있고요. 자, 간세포나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사용되는 세포에 바로 뭐가 많다? 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엽록체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장소고, 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와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원생생물의 세포의 존재를 하게 돼요. 원생생물 중에서도 유글레나 같은 애들은 운동성을 가지지만 과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세포에 있으며 동물 세포에서는 유글레나가 아니라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나. 조류,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원생생물의 세포에 있고요.
동물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분해 및 저장, 라이보솜하고 액포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라이소좀이에요. 라이소좀. 라이보솜 아니고,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거고, 라이소좀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물질을 분해를 해요. 라이소좀, 리소좀. 그 다음에는 액포, 저장을 합니다. 라이소좀. 이거는 주로 동물세포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식물세포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에서는 보통 단백질을 소낭에 싸서 외부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 내보내기 전까지 세포 안에 떠 있을 거 아니니? 결국에는 그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단일막, 골지체의 일부 막을 갖고 있고요. 자,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가수분해라고 하는 설명은 했을 거예요. 자, 가수분해.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한다. 일종의 소화예요, 소화.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하는 거라서 일종의 소화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한 어떤 고분자 물질을 단위체로 쪼갤 때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보통 뭐 항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포 내에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 다시 단위체로 쪼개야 다시 우리 몸에 뭔가를 합성을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폐물 등을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기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세포 내 소화 과정, 자,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골지체까지 운반을 하면 골지체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수분해 효소죠. 그래서 골지체의 일부를 낭으로 싸서 분비를 한 게 라이소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라이소좀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 담긴 소낭하고 융합을 해요. 그러면 또 아니면 라이소좀이 이물질이 세포 안에서 싸갖고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을 세포막을 쏙 이렇게 안으로 줄어들여서 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를 똑 따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포막의 일부를 말아서 외부 물질을 갖고 들어있는 거를 내포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포작용으로 만들어 갖고 온 애를 식포라고 해요. 식포를 다시 라이소좀이 융합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면은 요 안에서 가수분해 효소를 통해서 이 물질들을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지질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다 분해를 해주게 되고, 이 분해된 물질은 다시 세포 내의 재료로 쓰던지 아니면 밖으로 분해를 하던지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세포 내 소화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식균 작용을 잘하는, 식균 작용이 활발한 백혈구 등에 많아요. 활발한 백혈구에 많아요. 백혈구 아니면 뭐 대식세포 이런 것들에 이 라이소좀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액포, 방금 라이소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세포에 존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액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세포에 액포가 없는 거는 아닌데, 이 액포가 유독 식물세포가 잘 크게 발달을 했고요. 이렇게 크게 하나로 발달한 요 액포를 식물세포에서 보통 이제 중심액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단일막 구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삼투 현상 볼 때 통합과학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액포의 사이즈도 커지고, 물이 밖으로 삼투 현상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액포의 사이즈도 작아지고 하는 이런 거를 보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식물세포 안에서 형태의 유지에도 관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물을 흡수를 해서요. 세포 내의 수분 양을 조절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액포 내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너무 적으면 액포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면서 세포 안에 있는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영양소나 노폐물, 색소, 독성 물질들을 여기다가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한 오래된 식물 세포에는 여러 개의 작은 액포가 합쳐져서 하나의 아주 큰 중심 액포의 형태로 발달을 하고요. 식물 세포의 제일 큰 부분을 이 액포가 차지를 하면서 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형태 및 유지 및 운동 과정에서, 자, 세포벽, 세포 골격, 중심체, 그 다음에는 운동기관에 해당이 되는 선모랑 편모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세포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종이 분류에서도 했었지만은 세포벽은 식물도 가지고 세균도 가지고 고세균 같은 경우도 가지잖아요. 물론 성질은 다 다르죠. 펩티도글리칸 성분이냐, 셀룰로스 성분이냐, 뭐 아니면은 이 둘 다 아니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기준으로 세포막 바깥쪽에 형성이 된 두껍고 단단한 구조물이 바로 요 세포벽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두 겹, 1차 세포벽이랑 2차 세포벽으로 구성이 돼요. 1차 세포벽은 어린 식물 세포에 있는 비교적 얇은 세포층에 해당이 되고요. 주성분은 베타포도당의 중합체인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세포벽은 한 겹이 더 생기는 거죠. 즉 1차 세포벽 안쪽에 생기는 건데, 식물 세포가 성숙하면서 만들어지는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고,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셀룰로스 플러스 리그닌, 수베린, 큐틴 같은 걸로 구성이 되고, 이런 물질들이 좀 더 두꺼운 2차 세포벽을 만들어내게 되고, 얘네들은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해줘요. 자, 근데 이 세포벽은 세포막하고, 이것도 일종의 막인데, 여러분들 투과성에 따라서 전투과성, 반투과성, 비투과성,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전투과성은 용매, 용질의 사이즈 관계없이 무조건 다 통과시키는 게 전부 투과성, 그래서 전투과성.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보통 이제 용매는 잘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반투과성, 그 다음에 용질이고 용매고 아예 통과를 못 시키면 그걸 비투과성이라고 하는데,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용질하고 용매를 모두 다 통과시키는 전투과성 막에 해당이 되고요. 선택적 조절이 안 돼요. 그럼 비투과성은 뭐가 있냐면 비닐, 랩, 뭐 이런 것들이 아예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비투과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세포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택적 투과를 하는 선택적 투과성, 반투과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포 골격을 봅시다. 자, 세포의 골격은 단백질로 된 섬유가 아주 그물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 구조로 세포질 안에 가득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게 액체로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골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포 골격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고 세포 소기관이 어디로 둥둥 떠나지지 않게 잘 고정을 하거나, 또는 세포 소기관을 이동시키는데도 관여를 해주는데,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보면은 미세소관, 세포 골격을 유지를 하는, 구성을 하는 단백질의 섬유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최구성 성분으로 쓰이는데 이런 거죠. 지름이 가장 큰 원통형 관이 미세소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다음에는 아주 작은 소낭, 그 다음에 염색체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염색체 이동에 관여를 하면 여러분들 방추사 생각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중심체, 방추사, 선모, 편모 등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모하고 편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 편모가 대표적으로 이제 정작 꼬리가 편모예요. 네. 그 다음에 선모는 보통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능동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이동시켜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털을 편모라고 얘기를 해줘요. 선모, 편모, 중심체, 방추사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섬유는 단백질 여러 가닥이 두껍게 꼬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섬유 중에서 가장 질기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하나가 있고 밖을 와이어가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세포의 형태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핵과 세포 소기관의 위치 고정에 관여를 해준다. 그 다음에 미세섬유는 단백질 두 가닥이 꼬인 모양이에요. 밧줄처럼 꼬였고 단백질 섬유 중에서 가장 가늘고 유용해요. 가장 질기고 안정된 게 중간섬유, 가장 가늘고 유연한 게 미세섬유, 그 다음에는 단백질 섬유에서 가장 큰 원통형 간이 미세소관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자, 세포막의 지탱과 변형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변형을 일으킬 때 관여하는 게 미세섬유고, 동물 세포에 세포질 분열할 때 보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쏙 들어와서 세포질 함유부로 똑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바로 뭐다? 미세섬유가 관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굵은 게 미세소관, 그 다음에는 중간섬유, 가장 가느다란 게 미세섬유, 이렇게 돼서 세포 안에 저런 형태로 퍼져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체 봅시다. 중심체. 자,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심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심립이 모여서 결국엔 중심체가 되는 건데, 자, 구조는 미세소관 다발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우리 앞에서 했었죠. 미세소관 다발로 이루어진 중심립 두 개가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바로 중심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를 한다. 즉,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된 후에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 세포의 양쪽으로 이동을 할 때 방추사를 만들고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중심체예요.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서 보면 여기서 방추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세포 분열할 때 보면은 동원체에 붙어서 얘네들을 끌어당기잖아요. 요 역할을 하는 요 방추사 형성에 관여하는 게 바로 뭐다? 중심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세소관 다발로 이루어진 중심립 두 개가 저렇게 직각 형태로 서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주로 동물 세포에 있는 뭐를? 방추사를 형성을 하는데 관여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선모하고 편모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시 보면 여기 안에 관 3개 있고 뭐 여기 3개짜리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둥글게 뭐 이렇게 말려져 있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뭐 9+2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9+0인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모하고 편모. 자, 이거는 일부 원생생물 또는 동물과 식물의 일부 세포에 선모나 편모가 존재해요. 보통 운동기관이에요. 자,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9개가 둥글게 이렇게 밖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중앙에는 미세소관 2개가 있어서 얘가 9+2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미세소관 2개가 있고 9세트가 둥글게 9세트가 배열이 되어 있다. 보통은 세포의 운동기관이 바로 선모나 편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작 꼬리가 편모, 그 다음에는 순관 가지에 있는, 기관지에 있는 상피세포에도 선모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는
저기 그 여자의 그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 난소의 나팔관, 그 수란관에도 선모가 존재합니다. 난자의 이동에 관여를 해주게 되는데, 선모와 편모는 길이와 모양, 움직이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구조는 같아요. 선모는 길이가 아주 짧고요, 수가 많아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노젓듯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신벌레의 선모 충류의 선모, 그 다음에는 사람의 순간가지의 선모,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모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노젓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고, 편모는 길이는 길고요, 선모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헤엄치는 것처럼 꿀렁꿀렁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유글레나나 아니면은 사람의 정자가 편모를 가지고 약간 헤엄치듯 유영하면서 여러분들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저 편모, 선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름도 정확히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여기서는 낚시성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봅시다. 이거 우리 그 생명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 원핵생물, 진핵생물 했잖아요. 그죠? 원핵생물은 말 그대로 원핵세포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진핵생물은 진핵세포를 갖고 있는 애들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세포 내 막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핵세포, 막성 소기관이 아예 없으면 원핵세포,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대표적으로 세균,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니? 자, 세균이 원핵세포에 해당이 되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진핵세포에 해당이 돼요. 원생생물도 다 진핵생물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원핵생물은 라이보솜, 유전물질, 유전물질은 원핵세포는 그래도 유전물질로 DNA랑 RNA를 모두 가져요. 하나만 가지지 않아. 바이러스는 둘 중 하나만 가지는데 세균은 둘 다를 다 가져요. 그 다음에는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어요. 세포벽도 있는데 이 세포벽은 식물이 갖고 있는 셀룰로스 성분은 아니고 펩티드 글리칸 성분이죠. 피막이라는 것도 있고, 자, 원형 DNA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결국에. 자, 정의.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일단은 핵막이 없어요. 막성 소기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핵막도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는 세포로 얘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원핵세포가 얘를 숙주 삼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 자, 그러면 핵하고 유전물질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핵막은 없어요. 유전물질이 세포질 안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적어요. 유전물질의 양 자체라고 하는 게 진핵생물보다는 조금 적어요. 하지만 유전 시스템 자체는 똑같아요. 자, 하나의 그리고 원형 DNA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물질이 세포 안에 퍼져 있는 거 말고도 원형 DNA가 있고요. 네, 일부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원형 DNA의 플라스미드는 여러분들 따로 뉴클레오솜, 염색체를 형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진핵생물은 뭐를 가져요?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히스톤 단백질이랑 이 DNA가 결합해서 뉴클레오솜을 만들고, 뉴클레오솜이 응축해가지고 염색사가 되는데, 얘는 뉴클레오솜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만들진 않는다. 염색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막으로 쌓이는 핵 속에 유전물질이 들어있고요, 다수의 선형 DNA가 있고, DNA는 히스톤을 감아서 뉴클레오솜을 이루고, 얘네들은 나중에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세포 소기관은 아예 막구조 자체가 없어요. 막구조 자체가 없고 세포질에 그냥 다양한 효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단백질 합성도 가능하고 DNA도 있고 RNA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가 아까 선생님이 RNA 종류가 mRNA, tRNA, rRNA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사된 mRNA가 곧바로 라이보솜에서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바로바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막 구조를 다 갖고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핵, 그 다음에는 뭐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고, 소포체, 골지체, 엽록체 등 막성 소기관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라이보솜도 당연히 있죠. 핵 속의 DNA 이전 정보가 전사된 mRNA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오고 세포질로 이동을 하면 거친면 소포체나 또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세포벽은 있는데 대부분이 펩티도글리칸 성분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생명과학 할 때 했었죠. 거기서 펩티도글리칸 성분은 세포벽을 가지는데 세균류가 가진다. 생물의 종에 분류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일부 세포에는 존재를 해요. 셀룰로스의 성분을 가지는 건 식물이고, 그 다음에는 균류라고 하죠. 곰팡이류, 버섯류가 가지는 거는 키틴질이 주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핵생물은 다 단세포예요. 전부 다 세균류, 진정세균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진핵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죠. 다 원생생물부터 균류, 식물, 동물류는 다 다세포에 해당이 돼요. 진핵 단세포가 아마 저걸 거 효모, 효모는 진핵이지만은 단세포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펩티도글리칸 성분은 단백질하고 당이 결합한 형태의 세포벽이라서 셀룰로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세균,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원핵생물이고 이 둘은 원핵세포고 진핵세포예요. 자, 유전물질은 하나의 원형 DNA 플러스 다시 원형 DNA 형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얘는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유전공학에서 유전자 운반체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플라스미드에 있는 뭐도요? 유전자도 발현이 됩니다. 다음에 다수의 선형 DNA, 다수의 선형 DNA, 핵막 없어, 막구조 없어, 라이보솜은 다 가지고 세포막도 다 가지기 때문에 세포막을 다 가져서 세포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세포벽은 없고 식물세포는 셀룰로스, 그 다음에는 균류 같은 경우에는 키틴질, 그 다음에는 세균류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게 돼요. 고세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세균에 해당이 되겠죠?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쭉 나왔죠? 여기서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는 여기서 보면은 엽록체인 E하고 그 다음에 세포벽인 B가 바로 식물세포에만 있는 성분에 해당이 되겠죠.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하진 않아요. 식물세포에서 주로 잘 발달된 형태가 보이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OX, 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거친면 소포체는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를 합성을 하는 거는 거친면이 아니라 매끈면 소포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섬유의 굵기를 비교를 해주면은 미세소관이 가장 굵고, 그 다음에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낚시로 잘 나오겠죠. 순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심체가 뭐 미세소관인데 섬유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예쁘게 문제를 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돼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자, 보면은 어디 속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핵 속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가공이 된 후에 골지체에서
운반이 되고 골지체에서 소낭을 통해 세포막 쪽으로 운반돼서 웨퍼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에 있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해주는 과정도 요거랑 비슷해요. 거기서 아세틸콜린도 일종의 단백질이고 얘네가 이로 이제 분비가 되는 과정도 요런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자, XOX예요. 진핵세포의 유전 물질은 세포질에 퍼져 있는 것은 진핵세포가 아니라 원핵세포에 해당이 되고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은 진핵세포의 라이보솜보다 크기가 크다고 더 작아요. 네, 이거는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은 진핵세포의 라이보솜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진핵세포가 더 커요. 같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원핵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은 식물세포는 셀룰로스지만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 글리칸 성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잘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